어제 간담회 보신 분들 좀 계실까요? 간담회 관심 갖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주된 내용들은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간담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뭐 JP모건이라든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국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3주가 고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프전 때도 그랬고 지난번 때도 중독 리스크가 한번 퍼졌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3주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100불 이상을 돌파를 하고 120불 이상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주차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항상 유가가 150불 이상도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시 유가 150달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전략 비축을 추진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지금 반영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다음 주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요. 일단은 3주가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4주차, 5주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음 달 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든 뭐 삼성 SDI든 삼성전자든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던 간에 결국 시장의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종목들도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삼성 SDI를, 뭐 삼성전자를,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던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앞으로 삼성 SDI라는 회사가 전고체를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시키고 세계 점유율에서 1위를 달성을 하고 너무나도 좋겠죠. 앞으로의 그려가는 그 미래가 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기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건데, 문제는 전기차 수요도 떨어지고 로봇 수요라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으면 전기차 수요, 그죠? 신차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신차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 얼마 전에 3월 18일이면 이제 어저께 발표한 레포트인데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차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는 게 신차에 대한 이제 나오는 속도가 늦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유가 상승과 그리고 소비 둔화가 견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차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소비 둔화,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수요 자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사람들이 쓰지 않고 기업들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종목에 대한 이슈, 종목에 대한 관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더 많이 갖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원자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구리 가격이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구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리는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예요.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요, 경기가 많이 활발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둔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 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는 게 분명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이 되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구리 가격이에요. 근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쉽게 보시면 되세요.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가 바로 구리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구리 가격 또한 현재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더해가지고 현재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가격들을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고, 나머지 원자재들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시게 되시면 언제까지 올라갔나요? 13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월봉이에요. 매달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한 번의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좀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때는 중동 리스크가 있었나요? 중동 전쟁이 없었습니다. 석유 시추 시설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이제 유가에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급량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유가가 현재 이 추세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오르듯이 물가에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6에서 한 7% 정도의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지금 이것만 올라가나요? 제조업 단가만, 물건을 생산을 하는 데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송 비용 들죠. 이송 비용 들고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떼고, 이제 물류 과정이라는 게 쭉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수료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물건 가격에는 더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얼마 전에 미국 이제 CPI나 PPI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나왔었어요. 이번 달 말고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왜 갑자기 낮아진지 아세요? 2025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대 중반이었는데 1월 달에 발표된 게 2%대였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소비가 정말 개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상위층들 있죠. 최상위층들은 소비가 계속 많이 늘어났어요. 고부가가치 제품 쪽으로 해서 소비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데이터만 봤을 때는 소비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중산층 이하 한 60% 정도 대 이하 서민층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둔화가 됐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유통기한 있는 제품들 되게 많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우리 초밥, 회, 마트에 저녁 10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다 떨이하죠. 7시만 8시만 가도 다 떨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보시면 가격이 낮춰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0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3% 중반대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2%대로 떨어진 게 이 원리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되면 그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차차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경기 둔화라는 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속되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반영이 될까요?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세하게 제가 아침에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구독자방 안에 이제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걸로 단타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방을 만들어서 저희 분들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 뭐 글만 딱 올려드리고 뉴스만 딱 올려드리고가 아니라 그 이슈들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시장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시장을 알면 그 당일에 어떤 것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제가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내용 괜찮으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고정 댓글란에 여기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 구독자 방이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구독자 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구독자분인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 닉네임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소통방 닉네임 있잖아요. 그것만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구독자방에 초대를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게 언제부터 반영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다라기보다는 조금 지지는 해줄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일단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타격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가는 상승하게 되고 유가 상승함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전쟁이 끝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물가가 반영이 되는 순간 데이터가 계속해서 발표되는 순간부터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 달, 어제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에너지라든지 식품 쪽에서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서 그래서 떨어지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 2월 달치가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유가는 언제부터 급등을 했죠? 3월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3월 달치는 언제가 발표가 되는 거냐면 4월 달이 발표가 됩니다. 보통은 늦어도 빠르면 둘째 주 화요일 정도? 늦어도 셋째 주 화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지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핸드폰이 그냥 사면 뚝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장이 뭐예요? 생산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PPI는 그 다음 달 물가에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럼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뜻은 뭐냐면 다음 달 CPI가 높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 4월달 물가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일주일 전부터 퍼질 건데 그렇게 되면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전략도 세워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